소재에 대한 자의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금지된 사람 같은 걸 다루게 되면 주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어떤 뭐 사회 환경이나 주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는 그걸 최소한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모가 잠깐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만 다뤄지고 사실상 그 사회적인 맥락이나 금기시되는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인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풋풋한 감정만 살려내는데 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금기시될 수 있는 사랑 얘기를 다루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풋풋하고 아름답고 설레는가에만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왜 그러셨는지.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그 사랑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서 좀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영화도 보고 브로크백 마운틴도 한번 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 금기에 관한 그 스트레스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 사회적으로 다루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랑도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느낌에 최대한 집중하는 영화면은 뭐 충분히 그 제가 원하는 바에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뭐 말이 나왔으니까 감독님께 한 질문을 더 드린다면 이제 이걸 이렇게 근친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근친 간의 사랑을 다룰 때 그 근친이 어떤 사이냐 예를 들어서 남매냐 아니면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이냐 아니면 사촌이냐가 다를 텐데 사촌은 굉장히 전 절묘한 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저런 감정에 초점을 둬서 맞춰서 영화를 만들 수 있기에 최적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고종사촌이 아니고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면 성이 다르잖아요. 뭐 그런 특징까지. 사촌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둘 사이가 실제 남매다. 이러면 아무리 풋풋하게 만들어도 우리의 그런 거부감이 조금 더 컸을 것이고 사돈의 팔촌이다. 그러면 문제 없잖아.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딱 그 양자 사이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영화의 감정에 이제 이입이 될 수 있는 이종사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팔촌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사촌, 그것도 어린 시절 잠깐 만났다가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촌인지. 그냥 바다의 의미를 제가 여쭤볼까요? 바다의 의미는 뭔가요? 근데 그러니까 제 나이대라서 뭐 처음에 나오는 그 사돈의 팔촌 사촌이지만 사돈의 팔촌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이면 좋겠다 이 대사처럼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 관계를 다뤘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 나이대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들었다면 좀 더 그런 금기시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밖에 둘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게 막 엄청 되게 거북하다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설정이 됐고 아마 굳이 또 이종사촌 쪽으로 한 이유는 그냥 제 가정 환경 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 상상하게 그 대입해봤을 때 가장 벌어질 만한 환경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종사촌 동생이 예쁘군요. 네, 뭐 영화 장르는 당연히 이제 장르적으로 얘기한다면 멜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멜러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시는 두 분께서는 이 극 중에서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기하실 때 특히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스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를 듣고 싶네요. 일단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어렸을 때 왜 막 같이 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커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을 10년 만에 만난 거고 그래서 좀 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내 상태보다는 조금 더 업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뭐 스친다거나 했을 때 초반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나중엔 친구처럼 다가가고 장난을 치다가 좀 자연스럽게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 어렸을 때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바꿔 앉으시면 안 될까요? 감독님처럼 계속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장인섭 씨 경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극중에서 두 사람은 뭐 대등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는 이 사랑을 장인섭 씨가 연기하고 있는 태익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그 어떤 그 상황,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딱 봤을 때 둘이 서먹하면서도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런 연기를 전반적으로 쭉 하시면서 어떤 뭐 원칙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일단은 물론 말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당연히 진짜 실제로 친척들 어렸을 때 했다가 아마 10년 뒤 혹은 뭐 짧게는 1년 뒤만에 만나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편지를 받고 되게 많은 생각과 이렇게 되게 그냥 설명해 주신 대로 그냥 뭐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서먹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태익이란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뭐 지금 사실 저는 요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고 끝이라는 대사를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 그 관계라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면서 이게 물론 사촌이라는 벽이 있지만 그게 태기한테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좋다라는 단순한 감정으로 저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사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집단 농장이 키부츠잖아요. 키부츠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같이 남녀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서로 친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게 된대요.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심한 근친상간들 이런 케이스들의 상상수가 같이 집에서 계속 자라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려서 이혼을 해서 엄마 쪽에서 자랐는데 딸을 뭐 한 10여 년 후에 만나게 됐다. 이런 경우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친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서 단순히 사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촌으로서 어떻게 됐는가 두 사람은 10년도 넘게 있다가 만난 사이니까 그런 게 아마 굉장히 절묘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시나리오를 갖고 왔을 때 테크니컬하게 염두에 두신 건 거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몸과 몸이 계속 스치거나 부딪히거나 이걸 만들까를 골몰하신 것 같이 보여요.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부침가루 장면부터 뭐 비가 온다거나 같이 샤워를 한다거나 사진 찍을 때 그 장인섭 씨가 연기할 때 세 사람이 같이 찍을 때 살짝 팔 닿을 때 굉장히 그 설레면서 신경 쓰는 모습 같은 걸 보여준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이렇게 풋풋하지만 그 밑에는 저는 굉장한 성적 긴장감이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을 이제 이 소재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아주 풋풋하게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제 얘기는 이 사랑을 풀어내는 방식은 아주 많을 수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많은 씬들에서 다 몸과 몸이 부딪힌다든지 뭐 흉내를 낸다든지 심지어는 밖에서 몸을 풀고 있을 때 마당에서 그것을 안에서 현관에서 유리창 너머로 볼 때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 같이 결과적으로 몸을 상기시키는 그런 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 영화 네버네버 투플라이에서는 되게 자유롭고 계속 발산하고 대사로 보여주고 보여주는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반대로 좀 대사가 없더라도 몸에서 보여지고 표정에서 보여지고 그 침묵의 그 공기에서 보여지고 행동에서 보여지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랑도 잘 맞물리는 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소재보다도 그
거기서 보여지는 사랑의 감정이 가장 이 영화에 담고 싶었던 거라서 네, 바로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네. 그걸 아마 관객들도 다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연기 경험도 없고 연기에 대해서는 뭐 문외한이지만 상상을 해보면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에서 물론 감정들이 미묘하게 다르겠습니다만 배우 입장에선 액션은 없고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데 액션은 있지만 이제 사건으로서의 액션은 없고 뭐 예를 들면 샤워를 하는데 뭐 팔이 부딪힌다든지 사진 찍는데 닿는다든지 뭐 이런 뭐 몸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상대를 이성으로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매번 장면을 똑같이 연기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배소은 씨 같은 경우에 직전에 연기했던 닥터 같은 영화는 굉장히 장르적인 영화라서 장르가 요구하는 연기 스타일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제가 볼 때 연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르에서 원하는 연기가 있었을 때는 그걸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감독님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같이 많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얘기를 하고 모척으로 같이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할까를 조금 이렇게 같이 느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게 느껴졌고 그래서 성적 텐션이 없다면 사실 이 영화는 그렇죠. 의미 없거나 아니면 재미없는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말씀하신 대로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떤 텐션이 있고 다음에는 좀 뭐가 풀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사촌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남녀 간의 관계도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사촌 간의 관계라기보다 좀 장애물이 있는 남자와의 그런 단계로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장인섭 씨 경우는 그렇게 약간 반복적일 수도 있는 그런 유사한 장면들을 이렇게 계속 연기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일단은 처음 만나면서부터 사실 지금 보신 영화보다는 원래 저희 영화가 더 길었거든요. 그래서 편집된 장면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둘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장면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부분들이 원래 시나리오에는 있었는데 저희는 원래 물론 전 원래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둘이 서먹서먹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뭐 장난도 좀 뭐 말장난도 쳤다가 뭐 반복되는 거는 뭐 단순히 근데 그 시나리오에서 신바이 씬으로 그냥 그 상황에서 워낙 뭐 자신의 그림이 확고했고 쓴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라면 그 씬을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해내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어렵게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그 상황에 존재하자라는 마음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영화에서 이제 유독 인상적인 뭐 대사들도 있고 장면들도 다 각자 있을 텐데요. 두 가지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화 이제 프롤로그 장면인데 뭐 영화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일종의 플래시 포워드 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영화의 절정에서 둘이 떠나기 전에 바닷가를 가서 또 집으로 오는 귀경길에 차 안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불쑥 말을 했을 때 그 심지어는 제목이 됐잖아요. 그럴 때 사촌이 아니라 사돈의 pel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장면이 이제 뒤에 대부분의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 뒤로 이제 영화가 순서대로 진행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영화의 작법은 그 장면이 나올 때 앞에 했던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영화의 작법인데 이 영화는 편집의 선택으로 그걸 앞으로 뽑으면서 뒤에선 반복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여자는 그 말을 했겠지만 이렇게 프롤로그로 빼줌으로 인해서 관객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저건 속임말이었을까? 사실은 하지 않은 말이었을까? 라는 효과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뽑아서 뒤에서 반드시 반복을 해서 이게 이 지점에서 나온 말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둘 사이에서 저 여자는 저 말을 실제로 한 거죠.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애매한 지점을 두고 싶기는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빼고 거기 그렇게만 했던 게 뒤에는 그 장면을 안 넣으신 이유는 뭔가요? 생각하신 대로요. 그리고 그게 그 장면이 좀 그 대사랑 그 장면이 조금 영화 자체에서는 어떤 영화 자체를 소개하는 어떤 선언 같은 대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지점에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고 안 한 걸 수도 있고로 이렇게 남겨놨을 때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키스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런 영화를 볼 때 관객이 기대하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는 게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접촉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묘사하면서 두 사람이 뭐 아무런 일도 없이 손잡는 장면도 없이 끝난다면 관객 입장에서 우롱하는 기분이 들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만약에 잠을 잔다라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풋풋하게 영화를 만져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저항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키스하는 걸로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걸 다룰 때 어디까지 두 사람이 가게 하느냐라는 건 이야기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이란 말이죠. 좀 우리 입장에서는 천박할 수 있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부터 저기까지만 가게 할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해두셨던 건지 그리고 키스 정도가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접촉의 클라이맥스로 생각하신 건 어떤 판단 때문인지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네요.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에 있어서는 저도 뭐 친구들이 뭐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들 때문에 뭐 아예 막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저 정도가 뭐 어떤 스킨십에 있어서는 키스 정도면은 괜찮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밤에 있었던 일을 뭐 자기들끼리 좀 마음에 묻혀놓고 그 다음에 태기가 아픈데 이렇게 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섹슈얼한 면의 사랑도 있지만 그걸랑 또 다르게 정말로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상태 충동 그 이상의 그 사랑을 그리는 거를 생각했었습니다. 네. 장희섭 씨한테 여쭤볼 건 뭐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아마 상상을 하셨을 텐데 실제 영화에 나온 거 보면 사실은 이 설정에 비하면 훨씬 더 열정적인 키스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배소부 씨한테 여쭤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장희섭 씨한테 여쭤보는데요. 그 첫 키스 장면을 찍을 때 그렇게 연기하신 건 감독님과 세밀하게 사전에 논의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배우들의 어떤 그 순간적인 판단이나 뭐 케미스트리나 이런 건가요? 그 모든 것들이 지박체인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이걸 어떻게 간단히 리허설도 했었고 이렇게 또 물에 젖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한 번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키스를 그렇죠 여러 번 하기가 물론 좋은 장면을 뽑아내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셋이서 같이 또 이렇게 셋이 얘기했다 또 둘이도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네.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실제로? 저희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물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직접 하면 또 이제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야 모르죠. 네. 네, 그렇죠. 네, 덧붙여주십시오. 네. 모든 그런 연기 장면들에 있어서 그 키스씬 장면들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근데 연기 제가 촬영을 직접 한 이유도 그렇고 그 배우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동선만 정해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닥터 촬영하는 그런 방식이랑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배성우 씨한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사실 영화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배성우 씨의 눈빛입니다. 눈빛이 뭐 거의 레이저를 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멜로 영화에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렬한 눈빛이라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 영화는 사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 자체로 영화에서 굉장한 사건이 뭔가 진행될 것 같은 전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성우 씨를 처음 뵙자마자 실제는 어떠실까 하고 봤는데
실제 외모는 더 훌륭하시지만 그 눈빛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 눈빛이 유달리 강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데 왜 이제 관객들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일 잘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거 빼고 두 번째. 네. 그 사랑을 할 때 원래 그런 눈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그런 눈이 나오는데 또 심지어 그 사랑에 장애물이 있으면 더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영화에서 제가 나 왜 저렇게 뜨겁게 보지 하는 장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차에서 헤어지기 전에 그때 내가 봐도 너무 막 그렇게 강한데 그때 그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뭔가 이 사람을 뭔가 놓아주기 싫은 그런 거? 그냥 사랑하면 원래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희야 잘 모르죠. 아이고 허리야. 제 얘기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미 30분 이상 여쭤봐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남자분부터 할까요? 네, 이 영화 잘 봤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편지가 도착했고라는 부분에 부채곡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편지라는 게 나왔나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초반에 그 편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결국 뭐 잠깐 극 중에서 뭐 가족 뭐 행사 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생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편지 부분도 그렇고 뭐 이 처음에 가족들 어릴 때 만났을 때 싸우잖아요. 그게 왠지 뭐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족 행사가 10년에 한 번 있다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이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그 두 사람의 관계 외에는 결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생각돼 있는데 다 당연히 의도하신 걸 생각해 요거 그 편지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지 같은 거는 직접 써서 요거를 뭐 근데 나올 만한 저희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기가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저의 흐름에 봤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안 보여줘도 가족 간의 분위기를 봤을 때 10년 만에 화해하듯이 만나는 분위기로 가고 그리고 편지에 있어서도 엄마가 조금씩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태희가 좀 얘기하는 것들 그 정도로 보여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부터. 네, 바로 뒤에 계신 분, 네, 우측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봉 축하드리고요. 극 중에서 태익이 그 운전병인데 사실 태익은 그 엄마한테서도 운전을 받고 여자친구한테도 받는데 이제 저 사촌한테만 아리한테만 운전을 해주잖아요. 혹시 어떤 담아두신 암축하시는 의미나 이런 게 있으면 알고 싶고 또 좀 편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내가 좀 담아두었는데 이걸 좀 알아채줘 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네, 운전 먼저. 네. 그 운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차에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은 이제 차 주인만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갈 때는 렌트카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한 명만 운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험을 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정확한 대답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채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채줬으면 하는 거요. 네, 감독님만 하시면. 눈치채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문제. 거기에 뭐 다프트 펑크를 심어놨습니다. 네. 사실 체이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 다프트 펑크가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 설정에서 저희 찍을 때는 생략된 장면이 있는데 제가 다프트 펑크를 모시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실제 다프트 펑크가 왔다. 그래서 저거는 외환 공연을 저희끼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구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프트 펑크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예, 그렇죠? 뭐, 헬멧 장면 같은 거 넣고 막 이러는 겁니까? 다프트 펑크라면? 아 농담으로 네. 이제 파티하는 다프트 펑크 부르자 그래서 막 농담으로 막 웃고 있다가 아 진짜 해보자 그래서 뭐 진짜 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헬멧을 쓰고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헬멧 쓰고 나와도 다프트 펑크다 해서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찍었고 그렇죠? 네. 재미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남자분 할까요? 가운데. 아, 네, 또 무관하게 가는군요. 네, 거기부터 하죠. 유명합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유달리 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옥상에서도 그렇고 아니, 샤워실도 그렇고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바다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감독님 의도하신 게 있는지. 기회입니다. 드디어 오를 것이 예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 질문을 맨 처음 집이 때 받았었는데 그 질문을 근데 그 뒤에서 받았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받았었는데 그분이 유난히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 보면 딱 인상이 느낌이 그래서 그 에반게리온 보셨나요? AT 필드가 무너지고 그 우리 영혼들이 용액 속에 하나가 되는 그 장면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맥락으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 앞에서는 저희들이 좀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솔직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의 물이나 바다 그쪽에서 비 이렇게 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신 답변 중에 가장 명확하고 훌륭한 역시 예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제가 네, 그 남자분 네.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태익이 이제 아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결정을 못 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태익이 결정적으로 행동을 시키는 이제 다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인물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태익의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아리를 만나러 가고 마지막 부분에서 삼촌이 이제 그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 다짐을 하고 다시 공항으로 가서 이제 아리를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태익이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던 인물들이 그 친구하고 삼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여러 인물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 사실 뭐 카페 사장님도 뭐 몇 마디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조언들 때문에 뭐 페이스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가는 거지만 그 얘기를 뭐 너 가야 돼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런 걔 안에서는 그 페이스북 보면서 막 혼자 생각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서 가고 또 그 삼촌의 얘기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사실 뭐 이게 뭐 잘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좋은 조언을 받아서 간다기보다는 되게 안 와닿는 조언. 뭐 기다리다 만났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그런 생각으로 이제 되게 뛰쳐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솔직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납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분 연기하실 때 굉장히 웃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말하면서 특이한 인터네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이 억양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그분의 연기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감독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그 친구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워낙 잘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렇군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이번엔 저기 뒤에 계신 분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그 처음 등장할 때 태익이가 좀 뚱뚱한 상태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결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혼한 상태의 결핍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완전히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단 어떤 여자친구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점을 발견하는 점도 어떤 결핍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태익의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결핍된 모습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이 결핍되는 모습들이 저희 주변들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결핍된 상태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모습에다가 심지어 또 군 제대를 앞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사회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의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여자분? 네. 저는 그 태익의 옆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 아니겠지만 맨 마지막에 작사가가 이동진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없죠.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독님도 사랑스러우셔서 저는 빛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포스터도 그렇고. 내일 보도자료에서 헤드라인 지금 얘기해 주세요. 루비처럼 빛나는 여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제가 가슴 계속 아렸는데 네.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엄마가 그 침대 밑에다가 소주들을 숨겨놓잖아요. 근데 밤새 게임하고 엄마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좀 가슴이 계속 아팠는데 여보 얼굴 보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연관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관이요? 왜 옆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연관이 없다고 네, 어차피 지금 루비 그 헤드라인 뽑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얘기해 헤드라인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그때 저도 반응하듯이 이렇게 찍어 나갔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뭐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네, 저 뒤에 계신 분. 네, 오늘 뭐 질문들이 근데 다 좋으네요. 네. 영화 전체적으로는 태익이 앞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전체의 톤이나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은 아리에게서 나온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영화가 계속 풋풋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리와 태욱의 관계에서 아리가 한 번도 이렇게 막 고민하거나 찡그리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얼굴이 별로 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관계에 있으면서 저렇게까지 언제나 웃고 좋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배우님은 이렇게 아리를 연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분이 감독님한테 아리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후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캐릭터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정적인 아픔 같은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들으셨대요. 근데 저는 아예 반대로 생각한 게 겉에서 더 그런 것들을 더 숨기고 더 특유의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할수록 그런 고민 같은 게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제 성격도 그렇고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한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더 애써 이렇게 쿨한 척을 한다거나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캐릭터여야지만 이야기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감독님도 아리가 좀 보통 여자들보다 좀 당돌하고 당찼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리에서 아리로 이름을 바꾸는 설정은 왜 굳이 넣으셨나요? 네, 방금 얘기한 맥락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의 그런 핀잔에 한없이 이렇게 쭈그려 있는 유리였지만, 뭐 다음 같은 그 가족 모임에서 봤을 때 아리는 이름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뀐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시겠어요? 남자분? 지금 손 드셨던 두 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나가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본 거나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어릴 때 이제 옥상에서 물하고 이제 뒤에서 껴안을 때 그 아이의 입을 자르고 이제 눈 위, 그 입 위쪽만 쭉 보여주신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그렇게 하신 어떤 생각이나 이유가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또 막 어떤 감정을 되게 화면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그 그림을 이렇게 앉는다 이렇게 장면을 생각해 놓고 그 자리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 케미 사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귀를 찍었던 것도 그 이렇게 안았을 때 거기서 딱 뭐라고 속삭였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입을 자른다고 하시니까 곡성한 장면인 것 같아요. 또 아까 두 분, 네, 이분 그다음 이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영화 재밌게 봤고요. 그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음악이 참 어색할 정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영화 속의 음악이라는 게 신이나 사건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잖아요. 근데 영화 초반부터 계속 음악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어색함을 느꼈고, 또 그 덕분에 이 주인공들의 어떤 사랑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한 이런 갈등 같은 것도 좀 더 잘 들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BGM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적게 넣은 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처음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사촌형 방에서 CD를 트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태익이도 스피커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서 그 진동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아리가 또 뒤따라 들어와서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해요. 그 행위에 대한 의미, 의도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음악을 조금 넣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그들 사이에 있는 그 공기를 최대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음악을 최대한 배제하자. 그리고 음악을 넣는 순간에도 막 멜로디가 너무 강하지는 않은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고, 되게 좀 자기의 내면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음악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음악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뭐 스피커 장면 말고 진짜 그 BGM으로 들어갈 때는 좀 뭐 과거에서 현재로 온다든가 아니면은 마법 같은 그 테이크의 능력이 발휘돼서 아리를 찾는다든가 그런 순간들에 음악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스피커에 손 대는 장면은 둘 사이에 음악을 통해서 공감되는 심장 박동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느꼈는데 너도 이렇게 느끼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장면 찍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제가 할 질문은 카메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그 카메라에 필름이 날아가게 됨으로써 캠코더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 아리 얼굴을 줌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필름 카메라가 망가지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카메라의 필름이 빛에 노출되는 순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태익의 마음이 아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땐 필름 카메라를 여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리와 처음 만날 때 이제 아리가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집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태익의 마음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게 할아버지의 카메라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보다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가 더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망가졌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촌 간의 사랑이 금기시되는 게 망가졌다는 뭐 그런 의미로 쓰신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잘 봐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서 이미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소멸에 관한 이미지가 계속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의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솔직해지고 또 사랑에 솔직해지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사진기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넣었습니다. 예. 네, 뭐 벌써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훌쩍 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개봉 날인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사실 감독님이 제가 처음에 농담하느라고 그랬던 거지, 말씀하신 것이 다 굉장히 정직하시고 또 이렇게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꽉 차 있으셔서 아마 영화를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두 배우께서는 저렇게 작품을 이해하니까 이런 연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게 이해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도의 발전 개봉했는데 정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고 기쁜 자리고, 또 함께 해주신 이동식 평론가님도 너무 이렇게 진행 잘 해주셔서 1시간 동안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한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입이 좀 풀리셨나요? 함께라면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끼리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값진 영화인데 또 제 생각에 즐거움을 더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눈 거 맞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눌 기회를 개봉이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첫날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첫 주 중요하니까 좀 막 이렇게 인스타 태그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횟수로 3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